용샘의 확률과 통계. 안녕하세요, 여러분. 교과서 확률과 통계 11강입니다. 여기는 잘못됐네요. 11강. 사건의 독립과 종속에 대해서 진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진도 나가기 전에 이제 온라인 수업 교과서 진도는 이제 11강을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5월 4일에 발표가 나 봐야 알겠지만 아마도 5월 11일쯤에는 오프라인 개학을 하게 되지 않을까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11강을 마지막 강의로 하고 반별로 진도가 다 다르겠지만 남은 시간에는 온라인 쌍방향 수업을 선생님이 언젠가 한번 해보겠다고 얘기했었는데 쌍방향 수업을 대단한 문제를 풀어가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주간학습 계획표에도 그렇게 적어놨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자, 이제 진도 나가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을 한번 복습해 보기로 해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뭐에 대해서 배웠냐면, 네. 왜 이렇게 안 움직이나요? 네, 이제 움직입니다. 조건부 확률에 대해서 배웠죠. 다시 말하면, A가 일어난다는 조건 하에서 B가 일어날 확률. 다시 말하면 뭐라고 쓸 수 있냐면 A가 일어날 이렇게 됐나요? B가 A로 쓸 수 있었죠. 이거를 어떻게 계산하기로 약속했느냐? 네, A가 일어난다는 조건 하에 PA를 분모로 두고 그 중에 이렇게 나타낼 수 있었어요. 자, 반대로 B가 일어난다는 조건 하에서 A가 일어날 확률은 어떻게 썼었죠? 네, 이렇게 썼었죠. 자, 그럼 얘는 어떻게 계산하기로 약속했냐면 B분의 P, A 교집합 B 이렇게 계산하기로 약속을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 가지고 확률의 곱셈 정리를 만들었어요. 확률의 곱셈 정리라는 건 뭐였죠? 네, 그렇죠. 그리고에 대한 확률이었죠. 자, 어떻게 했었냐면 P, A 교집합 B 그리고 교집합에 대한 확률은 자 PA에다가 곱하기 P, B바 A 이 순서 잘 외우라고 했었죠? 자, 마찬가지로 밑에 식에서도 PA 교집합 B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네, PB 곱하기 PA 바 B입니다. 됐나요? 자, 다시 말하면 똑같은 A 교집합 B예요. 똑같은 A 교집합 B지만 표현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아이고 지워졌네요. 다시 써볼게요. PA 곱하기 B바 A. 지난 시간에 문제 6번을 통해서 같은 결과가 나옴을 숫자 가지고 확인해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좀 더 보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선생님이 첫 번째 개념 정리를 하면서 곱셈 정리를 배운 다음에 적을 거예요 하고 빈칸을 두고 아마 정리를 안 하고 끝낸 것 같아요. 그거 마저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과서에 우리가 활동지에서는 P바 A로 했으니까 우리도 P바 A로 이어져 갈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나타낼 수 있었냐면 자, PA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었냐면 PA 교집합 B 더하기 PA 교집합 B의 여집합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분자는 그대로 가겠습니다. 됐나요? 자, 여기서 A 교집합 B를 자, 곱셈 정리를 가지고 다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충해서 쓰면 됩니다. PA 교집합 B 대신에 뭘 쓸 거예요? 네, PA 곱하기 B바 A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B바 A를 구할 건데 여기 구하고자 하는 게 여기 또 들어있으니까 얘로 안 쓰고 뭐로 쓸 거냐면 네, P 밑에 거 쓸게요.
B 곱하기 PA 바 B 되나요? 더하기 여기서 두 번째 것도 어떻게 P, B의 여집합 곱하기 P, A 바 B의 여집합 이렇게 쓸 수 있고 분자는 그대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적어 놓도록 하세요. 자, 곱셈 정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분모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디다 도대체 써먹을까요? 선생님이 이제 교과서 문제를 확인하면서 아마 조건부 확률에 대해서 표로 나타내는 문제가 있을 거예요. 문제 6번처럼 그거 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진도를 나가 볼게요. 조건부 아니고 사건의 독립에 대해서 자, 진도를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건의 독립이라는 건 뭐냐? 독립, 말 그대로 독립 뭐예요? 네. 독립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또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교과서대로 적어 볼게요. 자, 한 사건이 다른 사건이 일어날 확률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때 우리는 사건이 독립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것을 기호로는 어떻게 나타내는지 한번 선생님 이거 앱을 하나 다운받았는데 아직도 이게 조작이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무튼 자, 기호로는 어떻게 나타내냐면 자 봅시다. A가 일어나는 조건 하에서 B가 일어날 확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 P, B가 일어나는데 A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고요. A가 일어나든지 안 일어나든지 상관이 없으므로 P, B 바 A가 P, B랑 같을 때 우리는 A와 B가 독립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다른 말로는 자 이번에는 A 바 B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는 B가 일어난다는 조건 하에서 A가 일어나는 사건의 확률이니까 그렇지만 이 A가 B가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전혀 신경 쓰지 않겠다. 그러므로 PA 바 B가 PA랑 같을 때 우리는 서로 독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거 가지고 그리고에 대한 확률 다시 말하면 교집합에 대한 확률 또 다시 말하면 확률의 곱셈 정리를 다시 쓸 수 있어요. 어떻게? 자, PA 교집합 B는 원래 PA에다가 뭘 곱해야 돼요? 네, B 바 A를 곱해야 되는데 P, B 바 A가 독립일 때는 뭐랑 같아요? 네, P, B랑 같으므로 곱하기 P, B입니다. 됐죠? 또는 B 곱하기 PA 바 B인데 PA가 같으니까 네, PA 곱하기 PB로 나타낼 수 있어요.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 때 우리는 두 사건이 서로 독립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면서 좀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소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B, 4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C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A가 일어날 확률은 얼마입니까? PA는 소수니까 2, 3, 5, 2분의 1. 자, B가 일어날 확률은 얼마일까요? 3의 배수의 눈이니까 3, 6 두 개밖에 없으니까 3분의 1. 자, 이번에는 그리고 확률 3의 배수 2고 소수인 것은 3밖에 없으니까 6분의 1이겠네요. 자,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PA에다가
B를 곱해서 P, A 교집합 B인가요? 네, 맞네요. 2개 곱하면 6분의 1이고 PA 교집합 B 6분의 1 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두 사건이 서로 뭐라고 한다고요? 네, 독립이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2번 문제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A와 C입니다. A에 대한 확률은 마찬가지로 2분의 1이고요. 이제는 PC는 뭐인가요? 네, 4의 약수는 1, 2, 4니까 또 2분의 1이고 PA 교집합 C는 뭐죠? 4의 약수이면서 소수, 4의 약수이고 소수인 것은 네, 2밖에 없으니까 6분의 1 이렇게 됩니다. 또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뭐냐면 PA 곱하기 PC가 PA 교집합 C랑 같냐는 거죠. 네, 다르잖아요. 이럴 때 우리는 서로 두 사건이 뭐라고 하느냐? 종속이라고 합니다. 됩니까? 네. 자, 그럼 이번에는 밑에 문제 2번도 여러분들이 문제 1번처럼 똑같이 확률을 구해서 두 개를 곱한 것이 교집합의 확률과 같은지 확인하면서 독립과 종속을 따져보도록 하세요. 자, 그럼 이제 3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독립일 때, 그랬어요. 독립일 때. 자, 그럼 독립이다는 걸 가지고 우리는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냐면, 네, 그렇죠. A 교집합 B가 PA 곱하기 PB랑 같다는 것을 이용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 뭐죠? 네, A의 여집합과 B가 독립임을 보이죠. 이거 두 개 곱한 것 같으면 이제 보여줘야 돼요. A, B가 독립이라는 걸 이용해서. 자, 벤 다이어그램에서 보면 A의 여집합, 교집합 B는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을 어떻게 다르게 표현할 수 있냐면 PB 빼기 P, A 교집합 B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PB는 그대로 오고 A 교집합 B 대신에 내 독립이라는 성질을 가지고 옵니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자, 그럼 PB로 묶어주면 첫 번째 항에서는 1이 남고 두 번째 항에서는 PA가 남아요. 자, 그럼 이제 이게 같은지 알겠습니까? 네, PB 곱하기 P 얘가 A의 여집합이 되겠죠. 자, 그래서 교집합의 확률이 두 개를 서로 곱한 것과 같으므로 서로 독립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번에는 다음 개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독립시행의 확률입니다. 이제 독립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죠? 독립시행이라는 것이 서로 영향을 주지 않을 때, 영향을 받지 않을 때입니다. 그럼 독립시행의 확률에서 정의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독립시행이 여러 번 반복될 때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 반복하는 시행마다 사건이 서로 독립일 때의 규칙을 우리가 만들어 보자 이 뜻이에요. 여러 번 반복할 때 어떤 규칙성을 가지고 식을 만들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4번 보겠습니다. 윷놀이에서 U짝 한 개를 던질 때 둥근 면이 나올 확률은 5분의 2이고 둥근 면은 이렇게 엎어지는 거고 자, 평평한 면은 이렇게 뒤집어지는 거겠죠. 평평한 면이 나올 확률은 5분의 3이라고 했을 때 U짝 4개를 동시에 던질 때 거리 나올 확률입니다. U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U짝 4개를 던지는데 그 4개가 서로 독립이에요, 종속이에요? 당연히 독립이죠. 서로 영향을 주지 않잖아요. 하나가 뒤집어졌다고 나머지 하나가 뭐 뒤집어지는지 엎어지는지 결정되나요? 그렇지 않죠. 자, 분명히 서로 독립인 사건이 4개가 일어나야 독에 걸린 모가 결정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 그러면 4개의 U짝을 뭐라고 할 거냐면 A, B, C, D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자,
거리 나와야 되니까 자, A가 엎어지면 나머지는 다 뒤집어줘야 돼요. 맞나요? 자, 그러면 B가 엎어질 수도 있고 C가 엎어질 수도 있고 D가 엎어질 수도 있어요. 그럼 나머지는 다 이렇게 뒤집어지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U짝 하나를 던졌을 때 거리 나오는 경우는 이렇게 네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씩만 엎어지면 됩니다. 자, 우리가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한번 확률을 구해 보도록 합시다. 엎어지면 네, 5분의 2고 뒤집어지면 5분의 3이니까 한 번 엎어지고 3번 뒤집어지고 맞나요? 그리고 얘는요? 네, 그렇죠. 얘도 두 번째 게 엎어지지만 우리 엎어지는 걸 먼저 씁시다. 어쨌거나 한 번 엎어지고 3번 뒤집어지고는 똑같잖아요. 네, 똑같죠? 이렇게 똑같죠? 똑같죠? 자, 그럼 우리 똑같은 거 이렇게 매번 구하지 말고, 그럼 이것을 어떻게 정리해서 쓸 수 있냐면, 자, 5분의 2, 한 번 뒤집어지고 3번 엎어지는 것은 똑같은데, 요것만 결정해 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4번 시행했을 때, 이렇게 4번 경우의 수 1번, 2번, 3번, 4번 시행했을 때, 한 번 했을 때 뒤집어지는 게 한 번 이렇게 되면 되죠. 되나요? 또는 엎어지는 걸 기준으로 해도 돼요. 나는 뭐 이거는 똑같지만 엎어지는 걸 기준으로 쓸 거야. 4번 시행 3번 엎어질 거예요. 이거 두 개가 같다는 건 여러분들 알 수 있죠? 네. 그럼 이번에는 5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세 항목 중 정답이 1개인 문제를 5문제 풀어야 됩니다. 자, 몇 개를 풀어야 돼요? 네. 5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됐죠? 그러면 자, 한 문제당 정답이 몇 개예요? 정답이 보기가 3개이고 얘가 정답이잖아요. 정답이라고 하죠. 되나요? 그러면 각각을 선택할 찍을 확률은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맞죠? 그런데 정답은 하나이니까 맞출 확률은 3분의 1이고 네, 틀릴 확률은 3분의 2가 되는 거예요. 얘는 틀릴 확률이에요. 얘는 맞출 확률이에요. 그런데 몇 개를 맞아야 되나요? 3개 이상 맞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번호가 1, 2, 3, 4, 5 중에서 1, 2, 3 맞을 수도 있고 뭐 3, 4, 5 맞을 수도 있고 또는 1, 2, 3, 4 맞을 수도 있고 뭐 그러니까 3문제 맞거나 4문제 맞거나 5문제 맞으면 되겠네요. 맞아요? 자, 그럼 가겠습니다. 자, 5문제 중에서 3개를 맞으면 되는데 맞힐 확률은 3분의 1이고 틀릴 확률은 3분의 2예요. 맞죠? 자, 또는 3개 이상이니까 또는 5C4 4개를 맞을 거예요. 그런데 맞출 확률은 3분의 1이니까 3분의 1의 4제곱, 3분의 2의 1제곱. 하나 틀리면 되죠. 4개 맞고. 자, 마지막으로 5개 중에 5개를 다 맞을 거예요. 그래서 3분의 1의 5제곱, 3분의 2의 0제곱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 이거 OC2, 얘는 OC2, 얘는 OC1로 계산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풀어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 6번 문제입니다. 6번 문제도 여러분들이
나올 확률이 3분의 2면 안 나올 확률은 3분의 1입니다. 그런데 5개 중에서 몇 개? 네, 2개에서만 나오는 거죠. 그럼 이 문제는 풀 수 있겠죠? 자, 이제 다시 올라가서 우리가 공식화 해보도록 합시다. 어떻게 해요? 자, n번 시행했을 때 내가 원하는 확률이 r번 나올 때입니다. 그럼 n, cr, p의 r제곱, q의 n-r제곱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여기서 지금 나오는 것을 요거를 기준으로 이렇게 썼어요. 자, 그런데 뭐 문제 풀기에 따라서 NCR하고 이렇게 해서 여기를 맞추고 여기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나타낼 때는 여기를 기준으로 나는 안 나올 확률을 기준으로 쓸 거야. 상관없습니다. 자, 다만 중요한 것은 요거 2개를 더했을 때 요거 2개를 더했을 때 n번이 된다는 거. 이거 2개를 더했을 때 n번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1이랑 3이랑 더해서 4번. 4번 던졌죠. 누적 4개잖아요. 자, 또는 여기 지금 3이랑 2랑 더해서 5번. 5문제 풀 거잖아요. 자, 그렇게만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가겠습니다.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주사위의 눈의 수가 3번 같을 확률. 주사위를 던질 거예요. 주사위를 던질 때 주사위 얘가 굴러가는 거 하고 또 얘가 뭐 A라는 주사위고 얘가 B라는 주사위라고 서로 영향을 줘요, 안 줘요? 당연히 영향을 안 주죠. 주사위를 던지는 것은 독립입니다. 그런데 아까 1번에서는 독립이 될 수도 있고 종속이 될 수도 있었잖아요. 자, 문제를 가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것은 뭐냐면 던지는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렇죠. 소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하고 3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을 B라고 하고 4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게 C라고 하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러니까 던지는 사건은 물론 주사위는 다 독립이지만 이렇게 사건을 다시 만들어 놔요. 뭐 소수, 3의 배수, 4의 약수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독립일 수도 있고 종속일 수도 있어요. 됐죠? 그럼 우리가 문제 1번을 가지고 선생님 확인해 볼게요. 벤 다이어그램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자, A, B. 그런데 교집합은 3. 소수니까 2, 3, 5. 3의 배수니까 3, 6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곱셈으로는 곱셈 정리로는 독립이라는 걸 확인했고, 자, 그러면 우리가 PA가 요거로 갑시다. 요거. PA가 PA밥이랑 같은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자, A가 나올 확률은 요거잖아요. 2, 3, 5, 2분의 1 됐고, 자, A밥이 보겠습니다. A밥이 B가 나오는 조건하에서 A가 나올 확률. 여기 보세요. B가 나와. 36 중에서 3. 36 중에서 3. 2분의 1 맞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서로 독립이에요. 그럼 얘는요. 자, A, C. 이번엔 누가 여기가 되고 2, 3, 5 되고 여기 누가 되죠? 2, 3, 이게 5자예요. 여기는 1, 2, 4 이렇게 되잖아요. 됐죠? 그러면 PA는 2분의 1 맞잖아요. 네? PA는 여기 3개니까 2분의 1 맞죠? 그럼 이번에는 A바 B 아니 A바 C B A바 C랑 PA랑 같으면 독립이에요. 자, 그러면 어디 있어요? 네, PA는 2분의 1이 됐죠? 얘는 2분의 1입니다. 자, A바 C 요거 C가 나오는 조건하에서 A가 나오랑 요거잖아요. 1, 2, 4 중에 2 그럼 얼마예요? 3분의 1 같지 않잖아요. 그래서 종속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므로 같은 주사위에 대한 문제지만 7번 문제와 1번 문제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얘는 주사위 한 개를 던져서 한 개를 던졌을 때 알아보는 문제입니다. 알 수 있겠습니까? 됐나요? 자, 그러면 3번 같을 확률이에요. 일단 같은 확률, 주사위의 눈이 같을 확률, 주사위 2개를 던졌을 때 같을 확률이 그러면 눈이 같을 확률, 눈이 같을 확률, 글씨가 안 써지네요. 은 112, 3344, 5, 66해 36분의 6, 6분의 1이에요. 그러면 다를 확률은요? 네, 6분의 5가 되겠죠. 됐어요? 그런데 4번 중에 3번. 그러면 식 쓸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8번 가겠습니다. 이게 400이 제일 끝인가 봅니다. 자, 갑과 을이 테니스 시합을 하는데 3세트를 이기면 시합이 끝난다고 할 때 세트마다 갑이 을이 이길 확률은 3분의 1이고 5세트에서 시합이 끝나야 돼요. 5세트에서. 그럼 1세트, 2세트, 3세트, 4세트, 5세트 있는데 여기서는 승부가 일어나든지 안 일어나든지 관심 없고 자, 우리는 1, 2, 3, 4세트에서 어떻게 돼야 돼요? 네, 비기면 돼요. 비겨야 5세트까지 가고 거기서 승부가 결정이 나겠죠. 자, 그러면 갑이 을에게 이길 확률 얼마? 3분의 1이죠. 그러면 갑이 을에게 패할 확률은 네, 3분의 2예요. 되나요? 거꾸로 을이 갑에게 패할 확률은 네, 3분의 여기서 저기 2가 되겠죠. 3분의 1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갑하고 을은 서로 반대니까 갑이 이기면 을은 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을이 갑에게 질 확률이 3분의 1이고 을이 갑에게 이길 확률이 3분의 2가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가겠습니다. 4번 중에 2번 갑을 기준으로 할게요. 자, 4번 중에 2번을 어떻게 이길 거예요. 나는 이긴다에 관심을 가지고 이긴다에 초점을 두고 할게요. 2번 이기고 2번 지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되나요? 자, 만약 여기서 5세트에서 갑이 이길 확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여기다가 곱하기 5세트에서 이길 확률 갑 3분의 1 만약에 5세트에서 갑이 질 확률, 다시 말하면 을이 이길 확률, 그러면 여기다 곱하기 3분의 2 하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이상 11강 강의 마치겠습니다. 좀 길어졌습니다. 나머지 문제 깨끗하게 정리하고 다음 강에서 봅시다. 안녕.